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사실 이 똑같은 자리에서 작년에 자기소개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지식과 그리고 현재 상태의 강의 내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서 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지금 내가 고3이다 혹은 고3 학부모님이다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1이나 고2다 손 들어주세요.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학종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대한 작성법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EBS에서 촬영한 강의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상세하게 찍어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자기소개서라는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혹은 내가 앞으로 학종에서 면접장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친구들도요, 난 자기소개서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학종의 꽃, 완벽한 자소서를 직접 쓰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한슬입니다. 김한슬이고 지난 한 10여 년 전에 EBS에서 대입 자기소개서 바이블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거의 매년 혹은 경년으로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데요. 사실 이 책은 한 두 권 정도 합쳐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전혀 읽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 엑기스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히 뽑았습니다. 그래서 꼭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총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완벽한 자소서는 무엇인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어떤 자기소개서가 불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인가?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곤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자소서를 쓰고 첨삭을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들은 무엇인가? 특히 학생들이 글을 많이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같이 퇴고 작업을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봤을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완벽한 자소서의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장하기, 두 번째는 결론 짓기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좋은 자기소개서란 무엇일까요? 반대로 말해서 좋은 면접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내가 가서 어떤 자기소개서를 우리 입학사정관들에게 보여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자기소개서, 좋은 면접이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인공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이 대학, 이 학과에 입학할 역량이 있고 자질이 있고 정말 강한 포부와 구체적인 목표가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 혹은 입학사정관을 설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글을 어떻게 쓰든 간에 문장에 비문이 살짝 있고 조금 서투르더라도 상관없이 이 3가지만 명심하시면 기본적으로 좋은 면접,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장하기입니다. 사례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 자료집에 다 저희가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 말하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장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답변을 하다 보면 혹은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면 그 답을 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내가 해야 하는 이야기를 놓치곤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혹은 면접장에 가기 전에 곰곰이 지난 3년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인지,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기주도적이야. 난 정말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 지난 3년 동안 이 주도적이라는 면 하나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초점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나는 조금 현재 상태는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는 것 하나는 자신 있어.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주장할 거야. 이런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각 자기소개서 문항에 혹은 면접 문항의 답변에 녹여내는 게 좋은 자기소개서, 좋은 면접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정한 주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근거를 활용해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는 작업이 이제 그 답변의 주된 내용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창의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장을 해야겠죠. 저는 창의적입니다. 전 정말 창의적이에요. 저는 정말로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정말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럼 이제 입학선거관이 생각할 거예요. 면접관이 생각할 겁니다. 어떤 점에서 네가 그런 자질이 있는데 한번 설득시켜봐 나를. 그럼 이제 답변을 해줘야죠. 저는요 1학년 때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추가 실험을 설계를 했는데 이걸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3년 내내 계속해왔어요. 또 이 부족했던 점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노트에 기록을 해왔고 그게 나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큰 자산이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3학년 때는 직접 학교의 발명품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수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주장하는 창의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조심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특히 3학년들 지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떼와서 3년치 활동을 쭉 봅니다. 쭉 봐요. 생각도 잘 안 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 이건 정도는 그래 조금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합니다. 한 서너 개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그걸 답변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는 거는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2,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은 거의 비슷한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의 어떤 특별함을 주장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좀 특이한 활동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료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내신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요 교과목의 내신 성적이 좋은데요. 수학, 과학 과목을 좋아해서 어느 과목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독서반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교내 다독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글을 쓴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소개서를 쓰면 거의 이런 식의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이 친구의 주장은 뭐고 근거는 뭐죠? 주장, 나는 학업 역량이 있습니다. 근거, 성적이 좋아요. 주장,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거, 도서부 활동을 했어요. 자, 이 글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글이 아닙니다. 굳이 아까운 1,500자 내지는 800자 정도의 내 지면을 사실 학교생활기록부를 봐도 알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할애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종 안내서 가이드북에 실린 우수 사례 글입니다. 자, 외국에서 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메일을 받고 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어려운 비밀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어 단어 암기에 주로 사용되는 연상기억법과 질의응답을 접목시켜서 비밀번호 자동 생성 앱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두었는데 2학년 학술제 때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략 있고요. 약 7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힘든 시기를 잘 팀원들과 함께 견뎌냈습니다. 정부 동아리 대표로 학술제 발표팀에 선정되었었고요. 보람도 느꼈고요. 만약 실제로 내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앱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앞에 친구와는 조금 다른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나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공학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보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더 깊게 간다면 그게 뭐 은행의 보안인지, 개인 사용자의 보안인지, 뭐 정부기관의 보안인지 분야도 더 나을 수 있겠고요. 내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디어 구상 과정과 실제로 그걸 7개월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구현한 경험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의 계획도 같이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앞에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차이점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시를 좀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진로를 조금씩 바꿔왔어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활동하고 2학년, 3학년 때 했던 활동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혹은 어떻게 면접관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구슬을 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철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 제가 철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면 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 친구가 우리 철학과에 오기에 적합한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 혹시 뭐 철학 동아리가 있나요? 혹은 도서를 읽었는데 철학책을 많이 읽었다를 주장을 해야 될까요? 어렵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 경영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저는 쉬는 시간마다 학교 매점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빵을 사와서 친구들한테 뭐 800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경영에 역량이 있는 친구예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까요? 어렵죠, 그렇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여러분의 활동 하나와 그리고 지원하려는 전공 이름이 1:1 대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조금 이상하고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뭐 물론 수학과 같은 것도 있겠죠. 저는 수학 성적이 좋아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수학과 가고 싶어요. 이렇게 1:1 대응할 수 있는 학과도 일부 있지만 대개의 학과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에요.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경영자란 우리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 즉 숫자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을 판단을 할 때요. 자, 1, 2학년 친구들도 명심하세요. 면접장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을 판단을 할 때 그 이름만을 보지 않습니다. 전공 적합성 판단의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이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앞으로의 전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입학사정관 넘어갑니다. 하지만 설명을 했는데 설득력 있게 들리면 이 친구는 전공 적합성이 있고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간단한 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글 쓰는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내가 잘 못해요. 조리 있게 말 잘 못하는 것 같다. 그걸 훈련하고 단기간에 좋은 글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는 뭐 첨삭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글이 잘 조금 두서가 없는 것 같다.
문장이 조금 예쁘지 않은 것 같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앞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장과 근거를 그냥 집어넣으세요. 앞부분에다가 혹은 여러분 면접장에서 첫 마디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시 말해서 면접관이 이 뒷내용을 안 읽었어요. 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학사정관 엄청나게 많은 자기소개서 읽을 거고요. 면접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똑같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해요. 집중력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안 읽어도 앞부분만 봐도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달될 수 있도록 앞에다가 주장과 근거를 그냥 일단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밑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면 글도 훨씬 조리 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식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결론 짓기인데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제 친구들의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참신했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글 너무 많아요. 입학사정관 사람입니다. 똑같은 글 계속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 학생은 어떤 우수한 점이 있을까? 내가 열심히 글을 읽고 이 학생의 장점을 꼭 캐치해내야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주장과 결론이 있어야 글 읽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소개서나 혹은 면접장에서 여러분 말을 할 때 내 평가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안 써도 나의 우수한 점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냥 긴 글이 있어요. A4 용지 3장짜리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글을 열심히 읽고 이 지원자를 평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면접장에 와서 이 친구가 한 3분 정도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이런 점이 우수하고요,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나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과 결론 그리고 근거까지 다 제시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 이 면접관이 혹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 판단이 쉬울까요? 후자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 학종 안내서 가이드북에 올라와 있는 예시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수학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고 풀어왔는지에 대한 글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친구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스스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한 경험은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내 자기소개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지어서 난 이게 왜 쓴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라고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죠? 평가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했어요. 자, 이 글을 읽고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내린 결론 위에 있습니다. 밑에는 실제로 입학사정관 3분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 해결해 나간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이거 친구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말합니다. 스스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학습 자세를 배웠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입니다. 학생이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겪은 경험까지 다 잘 기술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까지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우수한 자기소개서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겁니다. 여러분이 면접관 혹은 입학사정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스, 노패스, OX 문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관식 평가가 아니고요. 자, 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은 저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자,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들어보고 오케이, 인정,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정이 안 되겠죠. 훨씬 판단이 쉬워지고요, 훨씬 초점이 잡힌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불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합격을 부르는 면접 답변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 특히 여러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요즘 친구들 독서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기사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면 이 핵심, 답변
할 때 내가 듣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평가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그 변두리만 긁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있고 2번 문항이 있어요. 공통적인 키워드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중복되고 있을까요? 눈치채셨나요? 어떤 단어인가요? 노력입니다. 노력입니다. 노력한 게 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해본 게 뭐냐가 아닙니다. 생각해본 게 뭐냐, 읽어본 게 뭐냐, 활동해본 게 뭐냐가 아니고요. 노력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노력이 뭐죠? 내가 시간을 썼다, 에너지를 썼다, 내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꾸준히 반복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노력이죠, 그렇죠? 입학사정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낍니다. 장기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3년 동안 주말마다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다르죠, 그렇죠? 느껴지는 노력이 다릅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했거나 정말로 깊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파고든 그런 경험을 했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하나하나는 다를 수 있어요.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했던 거, 3학년 때 했던 게 서로 조금씩 달라 보이는 활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아니에요, 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결한 활동입니다. 1학년 때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적인 역량을 기른 거고, 2학년 때는 그것과 함께 리더십을 함양을 한 거고, 내가 이어서 하나의 주제로 연결한 활동이다. 노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글은 대부분 1. 한 번 해봤습니다. 2. 깊이가 없어요. 그냥 정말로 책 한 번 읽어본 걸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친구 정말 많습니다.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겨운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의 조언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종 안내서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임의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친구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무리가 나뉘었고 학급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소재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는 저는 학급 회장이 나서면 그때 도와주려고 했었는데요. 상황 설명이죠. 하지만 회장이 손을 놓고 있어서 갈등이 정말 깊어졌고, 저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친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리더는 아니었지만 의견 충돌이 심했던 친구들을 중재를 했습니다. 학급 회의에서 담당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 횟수를 조절하자는 안건을 내었고 갈등을 성공적으로 중재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이런 글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이 친구의 노력 찾아보겠습니다. 친구들을 중재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노력의 전부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 이 친구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급 친구들이 한번 싸웠었구나. 자, 이 정보. 두 번째, 학급 회의 시간에 얘가 의견을 하나 냈구나. 두 번째 정보. 이게 끝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을 판단할 수 있죠?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에 가중치가 가겠죠. 이 학생의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죠. 자, 어떤 과정으로 중재를 했는지, 그 과정에 어려운 건 뭐였는지, 의견을 만약에 냈다면 그 의견 어떤 의견이었고 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 번에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서 친구들을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서 또 다른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입학사정관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예요. 이 친구가 뭘 했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학생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읽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 학습 멘토링을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는 학습 멘토링, 학교 멘토링, 또래 멘토링 이런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학급에 공부를 과목별로 조금씩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1대1로 혹은 후배들을 1대1로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이 활동을 나의 인성 영역 혹은 나눔의 영역, 봉사의 영역을 어필하기 위해서 활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친구의 노력을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저는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멘토링을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심지어 여기는 본인의 노력이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되고 역량이 생기죠.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뭘 했는지를 말해줘야 되겠죠. 실제로는 노력한 일도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이 느끼기에 그냥 정말로 특이할 게 없는, 정말로 그냥 뭐 2,000개 정도의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적이죠, 면적, 그죠? 글자 수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 노력을 많이 반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 노력이 느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동사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이 주어가 되는 동작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우수 사례예요. 아까 그 친구는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랬죠. 이 친구는 되고 싶습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배웠는데요. 제가 제작을 했고요. 생각했습니다. 알게 됐고요. 열망을 가졌습니다. 기초를 다졌고요. 시야를 넓힐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읽는 사람이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노력이 담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꿀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식상한 소재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혹은 면접을 준비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명심할 거는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200개가 있다는 점입니다. 되게 비슷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 친구들의 대다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겁니다. 내 면접장 앞에 가 있는 친구,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 앞에서 입학사정관이 읽은 그 자기소개서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성적 하락을 극복한 이야기, 회장에 당선됐어요. 가족 소개,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날 가르쳤습니다. 아,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친구가 상담을 해줘서, 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해줘서, 교회 오빠가 상담을 해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래 멘토링 활동, 단골 소재입니다. 저는요,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회장은 아니었지만요. 이런 얘기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단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학교생활 3년 중에서 입학사정관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차피 다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내가 뭘 했는지예요. 학급 회장이 됐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급 회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방식은 뭐였는지, 내가 거기다 시간을 어떻게 썼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소재를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과정하고 느낀 점, 배운 점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식상한 소재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어요.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실컷 다 쓴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갔는데 처음부터 다시 쓰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알맹이를 넣으면 되는데요, 논리가 없으면 글을 다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근거가 뭐니? 사교육이 없이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럼 사교육을 안 받으면 다 자기주도적인 학생인가요? 아니죠. 논리의 결여가 있죠. 학업 역량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라는 근거로 성적이 좋다, 이 말 한마디를 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이때도 성적이 좋았고 이때도 성적이 좋았어요, 그 이야기만 합니다. 대학에서 이야기한 학업 역량은 물론 학교 성적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이 친구가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비단 과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겁니다. 당연히 인간관계에서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혹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에서도 성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난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성적 이야기만 해요. 논리가 없는 겁니다. 전공적 합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학급에서 하는 혹은 방과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땡땡땡 진로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로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이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철학과 지원을 하려면 철학책 한 권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혹은 신문방송학과 진학하고 싶으면 그냥 신문 스크랩을 조금 해봤습니다. 혹은 학교 방과 후 교육에서 언론인 인터뷰, 유명한 기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거기 수업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다. 설득력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더십이 있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는 학급 회장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급 회장은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200개가 있는데 전교 회장이 2,200명입니다. 맞죠? 학급이 그냥 한 8개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반회장, 고등학교 3학년 학급 반회장은 한 8배 정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학급 회장이나 혹은 청소 반장 같은 것들, 학급 부의 부서장을 했던 친구들, 동아리 회장을 했던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이 회장 직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하는 거죠. 인성, 봉사활동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착하다는 이야기로 내가 인성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 활동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않을 만큼 정말 특별한 활동이고 정말로 깊게 한 활동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었고요.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하나의 답변을 가지고 내 입 앞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당연히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가지고 와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업사원입니다. 핸드폰 열쇠고리 팔러 나갔어요. 팔아야 합니다. 영업사원이에요. 자동차 딜러입니다. 외제차를 여기 있는 고객분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할까요? 한마디면 설득이 될까요? 그냥 사줍니까? 절대 안 사주죠. 내가 그 한 명의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 번 설득 안 되면 다음에 또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고 이러면서 하는 게 영업 아닙니까? 설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힘들어요. 정말 짧은 자기소개서, 예전엔 자기소개서 되게 길었거든요. 줄어들었죠. 자, 1, 2학년들 자기소개서 없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한 친구들은 지난 3년의 나의 목적과 나의 행동들을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면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서는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중에서 그냥 그때 돼서 면접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없이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만 한번 읽어본 친구들은 절대로 좋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안 쓰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 한번 학교에서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고 나의 우수한 점은 무엇인지, 내가 면접관한테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증명되는 주장은 없습니다. 예시들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리고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급 회장 리더십 안 됩니다. 리더십 없는 회장들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역량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했어요. 자, 이런 사례는 앞에 제가 언급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학교 입학 이후에 진로 목표를 세워라 혹은 학업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면 꼭 영어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친구, 21세기 인재가 되겠다는 친구,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겠다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교환학생을 한 번씩 하고요, 어학연수를 하고요,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하고요, 유엔에서 일하겠대요. 나쁜 거 아닌데요. 영어 공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게 글로벌 리더는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면 글로벌 리더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미국인들은 다 글로벌 리더고 영국인들은 다 글로벌 리더입니까? 인도인들은 다 글로벌 리더인가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장을 했을 때 당연히 설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그 주장의 근거로서 영어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재정의를 하세요. 글로벌 리더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정의를 내리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리더는요,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정의를 내린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훨씬 구체적인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진로 계획 물어봤을 때 수강 계획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뭐 배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돼도요,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왠지 이 대학을 내가 열심히 찾아봤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각 학과에 있는 강의 목록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걸 배우는지를 읽어본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집어넣어요. 1학년 때는 이 과목을 배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걸 느낄 겁니다. 2학년 때는 이 과목을 수강할 겁니다. 3학년 때는 이걸 수강할 거예요. 4학년 때는 이걸 수강할 겁니다. 그냥 수강계획서, 수강계획서. 그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학업계획, 진로계획은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예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창업할 겁니다, 경영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답변은 우수한 구체적인 목표일까요?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되게 구체적이고 확고한 포부로 느껴지세요?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기업을 경영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갔죠. 한 단어 붙었습니다. 저는요, 사회적 기업 경영에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갔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이죠? 만약에 여기서 더 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방법도 고민해봤으면 더 깊어졌겠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포부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정말 각오가 대단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약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주인공인 글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글에 몰입이 돼서 왠지 내가 막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좋은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글을 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해 의료경영 분야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좋은 부분이에요. 보통 그냥 경영자 되겠습니다 보다도 의료경영이라고, 병원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분야를 조금 더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볼게요. 의료 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병원 경영은 아직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의료인이 하고 있어서 주먹구구식 경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라고 그 근거를 냈어요. 내 포부의 중요성, 내가 꼭 강렬한 내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들을 다 디스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 내과 원장님 주먹구구식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 정말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 우수성, 나의 목표의 구체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임의로 바꿔봤어요. 한 문장만 바꿔봤습니다. 의료 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병원 경영은 아직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의료인이 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라는 부분을요, 살짝 바꿔볼게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료 체계에 맞춰서 조금 더 고도화된 경영을 통해서 병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효율이 왜 중요하냐면 응급 환자를 다루는 대형 병원의 효율성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직결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의료 체계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여러 가지 경영 중에서도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뒤에 무슨 이야기를 붙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구체적인 사례. 병원 중에서도 그게 응급병원인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에 해당하는 이런 거대한 팬데믹 속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걸 통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경영자 되겠어요? 저는 경영학과 가서 창업할래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튈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면접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스스로 쓰고 첨삭하는 방법인데요. 키워드는 한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할 것. 구체적으로 할 것. 이 뒤에 내용들은요, 구체적인 글과 구체적이지 않은 글들을 예시로서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 강의 내용 PPT 슬라이드에는 없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1학년, 2학년인 친구들 있죠, 그렇죠? 아마 앞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면접관 앞에 가 있어요. 그 전공은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관심 있는 전공에 면접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뭘 물어보냐면, 자, 우리 전공을 왜 선택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건 다 물어보거든요. 자기소개서 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진로, 어떤 학업 계획,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학교 왜 왔는지를 물어봤어요. 대답 못하면 없는 겁니다. 합격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화학에 관심이 있고요,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저는요,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을 했고 식품공학,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식품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흔한 답변이고 이런 답변들은 안녕하세요라는 이 정도의 인사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실제로 합격한 작년, 재작년 선배의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지만 스스로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바꿨습니다. 면접장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학교 왜 왔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식품공학과에 진학해서 귀뚜라미를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가공식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함박스테이크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 그렇구나,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귀뚜라미인지, 왜 함박스테이크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면접관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왜 귀뚜라미예요? 답변하죠. 귀뚜라미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가공이 쉽고 번식이 빠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애벌레들보다는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인들에게 거부감도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입니다. 자, 그럼 왜 함박스테이크인데? 함박스테이크는요, 고기를 가지고 같이 만들므로써 고기 비율, 귀뚜라미 비율 조절해가지고 맛의 어떤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냉동식품이니까 장기간 보관, 유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박스테이크 그냥 먹지 않잖아요. 소스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스의 맛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귀뚜라미 특유의 향과 맛을 좀 감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라고, 식품 목표라고 생각해서 저는 함박스테이크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합격했겠죠? 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요.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보다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으면 정말로 높은 확률로 합격의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포인트 아시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귀뚜라미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뚜라미로 함박스테이크 만들겠다. 이유도 다 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가주셔야지 입학사정관이 설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설득되지 않고 여러분 3년 동안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뒷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은 글, 구체적으로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활동한 것들 나열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나열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마 훌륭히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글과 구체적인 글들 사례를 읽어보시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첨삭 과정에서 한번 옆에 두 개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열한 것 같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바꿔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직접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최종적인 첨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있고요. 일단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질문을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들, 유튜브 이름이 공부대장 김한슬입니다.
공부대장 김한슬이에요. 똑같은 이름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친구들 질문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혹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부할 날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3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1, 고2,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부를 하다가 혹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편안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기소개서 절대로 혼자 쓰지 마세요. 특히 친구들이 뺏겼을까 봐 나만 쓰고 최대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또 부모님들이 읽어보면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나만 혼자 쓰고 제일 선생님하고만 둘이 쓰고 뭐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좋은 글은 쉬운 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경쟁자 아니거든요. 어차피 뺏겼으면 둘 다 그죠? 둘 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 뭐 동생, 오빠, 누나들한테도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나 이거 너무 글이 좀 논리가 없지 않아? 혹시 너무 과장된 부분은 없어? 내가 혹시 설명을 안 한 부분은 없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3년 동안 그런 활동들을 직접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느끼면 그 당시의 기억이 다 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입학사정관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술한 그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의 활동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남이 읽어야 돼요. 그 활동을 직접 한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글을 읽었을 때 그 활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배운 것들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떠오르면 굉장히 훌륭한 자기소개서이자 굉장히 훌륭한 면접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